그럼 한 분씩 본인의 소개와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엉겅퀴 사랑 만드신 김여로 감독님부터. 안녕하세요. 엉겅퀴 사랑을 만든 김여로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봄내기 만든 강비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해스님을 만든 김물리입니다. 네, 이번 질투는 나의 힘2 섹션은 각각 10대, 20, 30대, 40, 50대를 아우르는 여성들의 성적 욕망을 다룬 작품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굉장히 클리셰적인 것이 작동하면서도 비틀려는 저마다의 시도들이 보이는 작품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관객분들이 질문을 준비하실 동안 제가 한 분씩 질문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엉겅퀴 사랑을 만드신 김여로 감독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엉겅퀴라는 식물이 이 영화 속에서 미장센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작동을 하고 있다라고 느꼈어요. 배우의 의상에서 드러나기도 하고 이야기 안에서 적극적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이 인상적이었는데 엉겅퀴라는 식물에 주목하시게 된 이유, 그리고 이 영화의 주인공 캐릭터가 어떻게 보면은 수동적이라고도 할 수 있고 혹은 소심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그런 캐릭터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캐릭터를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도 엉겅퀴라는 식물이 작용한 바 있는지 그런 부분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엉겅퀴라는 식물을 제가 실제로 저희 외할머니가 정읍의 칠보라는 좀 시골에 사시는데 거기에 갔을 때 야생화거든요, 엉겅퀴가. 그래서 여름에만 피어요. 여름에 한 5월에서 7월 사이에 피는데 그때 놀러 갔을 때 제가 산 쪽에 갔다가 실제로 보았을 때 되게 투박하고 꽃이 좀 줄기에 잔가시가 이렇게 삐죽삐죽하게 나 있는 게 되게 매력적이라고 실제로 보고 좀 매료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거를 보고 제가 실제로 매료가 되었던 그 이미지적으로 영감을 받았던 게 있었고, 그리고 그냥 그 엉겅퀴라는 단어의 어감에서 주는 뭔가 그 한국적인 어감이 있잖아요. 뭔가 좀 엉켜있고 좀 설켜있는 그런 느낌이 이 이야기를 좀 관통하는 단어라고 생각해서 좀 지었던 것 같습니다. 캐릭터와의 관련성에 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캐릭터하고는 뭔가 좀 나도라는 인물이랑 엉겅퀴 꽃을 좀 동일시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영화 전체에서도 어떻게 보면 엉겅퀴 꽃을 좀 그 여자 주인공이 비틀면서 막 혼자서 그 욕망을 표현한다던가, 그래서 그 남자 젊은 청년이 찾아왔을 때 거기에 물을 주면서 여자 주인공이 좀 활기를 찾고, 거기에서 뭔가 물이 좀 뚝뚝 떨어질 때 여자 주인공이 좀 성적으로 뭔가 흥분을 느끼거나 활기를 좀 찾는 뭔가 그런 이미지적인 거를 주면서 여자 주인공과 좀 동일시를 하려고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마지막 장면에서 그게 짓밟혀 있었을 때도 여자 주인공의 환상이 깨졌던 걸로 묘사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봄베비를 만드신 강민아 감독님께 질문을 드리면 이 영화는 10대들이 경주로 수학여행을 간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경주에서도 실제 경주에 수학여행을 자주 가는 여행지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경주에서도 오름이라고 하는 그 릉이 있는 장소가 주로 등장한다라는 점이 좀 주목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 릉이라는 건 누군가가 죽어 누운 무덤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들이 그 대열에서 이탈할 때 마치 죽음으로부터 이탈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기도 했는데 그 외에도 뭔가 농담처럼 던져진 유품이라는 말이라든지 혹은 또 좀비 놀이도 어떻게 보면
나가 살아난 사람이기도 하고 갑작스러운 뭔가 부재가 등장하는 장면 등등 해서 뭔가 죽음의 형식이 이 영화 속에서 작동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됐는데 뭔가 왜 이 이야기에서 그런 죽음에 대한 환기가 필요했을지 그런 부분에 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사실 어떤 죽음에 대한 비유나 은유를 직접적으로 하고 싶었다기보다는 일단 이 윤지 그리고 재영이도 포함해서 되게 그 정석적으로 밟아야만 하는 어떤 한국의 그 코스들이 있잖아요. 뭐 초중고 대학교까지 그러니까 어떤 주도적인 생각을 하지 않아도 그냥 그 흐름에 따라서 그냥 흘러가게 되는 그런 순서들이 있는데 사실 그래서 되게 마음속에 원하는 것들을 이 흐름이 끝나고 나서야 되게 방류가 딱 됐을 때 그때야 드는 고민들을 뭔가 좀 그러니까 그 고민의 순서가 너무 늦게 찾아와서 그런 게 좀 우리가 좀 더 빨리 알아봤으면 좋겠다. 내가 뭘 원하는지를 좀 더 알아갈 수 있는 얘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학교에 대한 표현, 이 규율에 대한 표현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경주에 되게 아름다운 장소들, 유적지들이 있지만 능히 반복되는 이미지로 제가 사용을 했는데 사실 이 경주를 거니는 학생들은 어느 장소에서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것들을 흡수해야 되는지를 알고서 걷기보다는 그냥 계속 똑같은 데를 도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좀 학생들이 주인공이지만 학교를 배경으로 하지 않았고 이 경주라는 그 여행 기간 동안 어떤 이 시스템이나 규율을 보여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다 보니 그런 이미지들을 사용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좀 나를 문의를 하자면 되게 그 주변의 좀 구시대적인 그런 걸로 표현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오회수님 만드신 김유리 감독님께 질문을 또 드려보자면 이 영화에서 수리공이 등장하는데 수리공과 뭔가 집 주인에 간의 어떤 성적인 욕망이라든지 판타지가 굉장히 계급적인 격차를 넘나드는 그런 매개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영화에서는 그런 계급적인 차이를 드러내기보다는 뭔가 이 사람이 이 집의 여성 주인공이 이 집의 소유자가 아니고 쉐어하우스의 세입자이기도 하고 또 마땅한 직업을 가지지 못한 어떤 고시를 준비하는 학생이라는 점에서 뭔가 이런 계급적인 격차를 뛰어넘는 판타지를 작용하는 것 같으면서도 그걸 좀 비틀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왜 이 여성 캐릭터가 가진 상황을 어떻게 해서 좀 만들게 되셨는지 그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일단 쉐어하우스에서 살아본 경험도 있었었고 그게 이제 저의 첫 자취이기도 했었는데 그 뒤로 제 안에 되게 좀 엄청 무의식적으로 깔려있는 감각이 뭔가 항상 어디에 있어도 온전하게 완전히 내 소유의 공간이라는 느낌이 없는 채로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제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지금은 쉐어하우스가 아닌 자취를 그냥 개인적인 방에서 자취를 하고 있더라도 여기 또한 남의 집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그게 이제 무의식적으로 깔려있는 상태로 지내오면서 서로 각자 자신의 집이 아닌 공간에서 두 사람이 서로에게 이끌리게 된다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는 그 상상을 하면서 이제 이 이야기를 출발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네. 개인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설정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러면은 관객분들의 질문을 받으면서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제일 처음 손을 들어주셨는데 앞줄에 앉아 계신 분, 앞줄 가운데 세션과 좀 기다릴 것 같아요. 이 세션을 보고 난 뒤에 여도 3명의 연기 대결을 본 것처럼 안민양 대변인하고
강민주 배우님, 나이진 배우님께 보내주는데 그 봄맨 위에 강민아 그 감독님이랑 또 이렇게 친인척 관계 그런 건 아니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 배우님들 캐스팅을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하고 그 언덕기 사랑 김여로 감독님께 그 언덕기 꽃말을 혹시 찾아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뭐 독립 강인함 그런 뜻이 있다고 했는데 그런 것도 이렇게 영화에 담아서 표현하고 해주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봄맨에서는 3명의 배우가 주로 출연을 하는데요. 일단 그 주인공 강민주 배우는 저와 이름이 굉장히 흡사하지만 어떤 제가 스텝으로 들어갔던 작품에서 같이 작업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원래 봄맨이가 갖고 있는 시나리오의 주인공은 되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되게 순수의 그 자체. 그래서 자기가 느끼는 것들 그리고 되게 뭔가 은은하게 느끼는 그 성적 욕망 이런 거를 되게 당황스러워하고 막 잘 모르겠다 당황스럽다 이런 캐릭터였는데 그 강민주 배우님을 만나고부터는 얼굴에서 느낌이 뭔가 아는 것 같기도 한 그런 페이스를 가지고 계셔서 좀 그런 뉘앙스들을 많이 살리려고 했던 것 같고 김지영 배우님은 제가 그 나이진 배우님 주인공으로 나왔던 은비살구라는 작품에서 보고서 캐스팅을 하게 됐고 엄서연 배우님은 원래 연기 활동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으신데 모델분이세요. 그 어떤 딱 등장만으로 주는 그런 힘이 되게 큰 배우라고 생각을 해서 같이 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저도 답변을 드리자면 저는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준비를 하면서 스태프들이 중간에 알려줬어요. 혹시 꽃말이 이런 건데 알고 쓴 거냐. 근데 뭐 저는 사실 의도하고 쓴 건 아니었지만 다 이제 영화를 만들고 보니까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어쨌든 저는 이 영화가 마두의 뭔가 성장 이야기라고도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이게 항상 수동적으로 살던 여성이 결국에는 혼자서 연극을 마무리 짓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독립이라는 엉겅퀴의 꽃말과도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넘겨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세요. 질문이 별로 없으시군요. 네. 저는 오후의 손님의 김유리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마지막 장면에 대해서 그 물이 떨어지는 걸 보고 나서 막 울면서 웃는 장면이 있는데 저는 그 장면을 물이 떨어지니까 다시 또 오겠네 싶어갖고 설레는 자신이 싫어서 웃는다고 저는 상상을 해봤었는데 감독님의 의도는 어떤 것이었는지가 좀 궁금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셨다면 그것도 나는 생각해 주시고 그 장면에 대해서 다들 좀 다양하게 해석을 해주시는데 뭐 종은이가 너무 민망한 나머지 하루를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흥미라든지 너무 그런 것으로서 나오는 웃음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물이 떨어졌다는 게 그 남자도 이 일에 정말 집중하지 못할 정도로 그랬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다양한 해석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막 정하기는 너무 어렵지만 그것도 너무 좋은 생각이 그 작품 속에서 물이라는 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처음에 소변도 어떻게 보면 물이고 액체고 뭔가 눈물 또 물을 흘리는 장면 이런 것이 굉장히 틈틈이 두 사람의 관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작용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었는데 이것이 욕망의 표현이자 또 한편으로는 두 사람이 서로 동질감을 느끼는 계기가 되기도 했었던 것 같아서 물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생각이나 고민이 있으셨는지 조금 덧붙여 주시면 일단 이 영화는 저는
무탈하고 되게 반복적이고 공태로운 그런 일상을 보내오다가 이날만큼은 되게 부푼 풍선처럼 이렇게 크게 부풀었다가 빵 하고 터져버리는 그런 하루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조문희의 그런 부푼었다가 터져버리는 마음이 터졌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떠돌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저기 이렇게 새어나가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 누수로서 표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 조문의 마음의 어떤 누수가 이제 이렇게 여기저기 이렇게 말을 제가 잘 못해서 그런 새고 흘리고 하는 것들이 이들의 상태라고도 보여졌고 무슨 소리야? 괜찮습니다. 네, 생각나시는 대로 그냥 편하게 말씀을 하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뒤쪽에 앉아 계실 때. 네, 저는 엉겅퀴 사랑을 만드신 김여로 작가님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선 영화 굉장히 잘 봤고요. 저는 영화를 보고 고전 비극을 한편 봤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주인공 남자가 배우는 것도 그렇고 누군가를 죽이는 행위도 그렇고 비극을 본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혹시 작품을 만드실 때 참고하셨던 작품이나 어떤 비극 같은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레퍼런스로 제가 삼았던 작품 중에 비극을 말씀하셔서 마침 떠올랐는데 그 W의 비극이라는 일본 영화가 있는데요. 그 영화를 일단 그 엔딩 씬에서 마도가 이렇게 그 레베강스 인사를 하는 장면에서 오마주를 했고요. 그리고 오바야시 노부코 감독의 이모션의 약간 좀 환상 장면 같은 거를 좀 촬영해서 좀 참고를 많이 했습니다. 네, 비극만이 아니라 뭔가 동화 느낌도 들고요. 12시라는 그런 시간대와 또 벗겨진 구두라는 게 우리가 모두 다 아는 신데렐라 네, 이야기를 연상시키기도 하고 또 미장센에 있어서는 묘하게 불교 느낌을 주기도 하는 굉장히 복합적인 느낌을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이야기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이 주인공이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는 매개이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그 진심을 숨기고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매개이기도 하다라는 게 특징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활용하는 것, 연극적인 것을 활용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고민을 하셨는지 이야기를 좀 덧붙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활용하는 연극이라는 형식이 뭔가 이 인물의 진심을 드러내기도 하고 숨기기도 하는 그런 욕망의 작용과 연결된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넓게 뭐 각각의 어떤 참고점을 말씀을 해주실 수도 있겠지만 넓게 이야기의 작용에 관해서도 혹시 덧붙이실 부분이 있나요? 그 약간 뭔가 잔혹동화 같은 거를 전체적인 컨셉으로 잡고 가고 싶어서 좀 그런 알레고리를 그냥 전체 틀로 이용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냥 제가 의도하고 싶었던 건 그냥 신데렐라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신데렐라가 뭔가 항상 어떤 매체에서 좀 예쁘고 젊고 되게 반짝반짝 하잖아요. 근데 전 좀 어느 되게 변두리에 사람이 안 오는 그런 아무도 찾지 않는 곳에 사는 그런 좀 늙고 그런 중년에 막 예쁘지 않은 그런 신데렐라의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왕자님도 결국 이루어지지 않는 뭔가 그런 거를 좀 빗대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네, 그쪽에 뒤쪽 검은 옷 입으신 분? 네, 손을 들고 계셔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손을 조금 가볍게. 네.
저는 본매미 감독님께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이 영화가 마지막에 그 떠나는 버스를 보여주면서 카메라가 점점 멀어지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그 카메라는 터널을 지나치면서 어두워지다가 밝게 끝나서 저는 그게 좀 인상 깊었거든요. 그래서 보통 영화는 어둡게 그 블랙으로 끝나는데 왜 밝아지면서 영화가 끝나게 하셨는지, 혹시 이게 둘의 희망적인 좀 미래를 암시하는 건지 그 감독님의 의도가 궁금했고요. 그리고 그때 노래도 순비의 사랑은 영원하다라는 노래가 나왔는데 이 노래를 선택하신 이유도 있다면 듣고 싶습니다. 일단 이게 일탈 모험담이기 때문에 뭐 아주 위험한 모험은 하진 않지만 그래도 평생 그런 생각을 안 해본 친구가 이 무리에서 벗어난다는 거는 되게 큰 용기였을 거잖아요. 근데 이 모험이나 일탈이 아주 안전하게 끝나길 바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마치 희수의 시점처럼 희수는 경주에 머무르게 되고 이 윤지와 재용이는 다시 원래 있던 서울로 돌아가게 되지만 우리의 이 멀어짐과 헤어짐이 아름답고 안전하게 잘 이제 헤어졌고 우리의 그리고 그 터널로 뭔가 정말 이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우린 각자의 있는 위치로 돌아갈 것이고 또 언젠가 또 만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 사실 모험이나 일탈이 주는 그런 감정이 뭔가 되게 사실 음악이랑 같이 함께해서 이 설렘을 되게 이렇게 딱 증폭시키면서 끝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이 사소한 되게 마음의 불씨가 하나 딱 켜져서 이게 그냥 딱 열린 채로 끝나는. 그래서 이 작은 불씨가 각자의 위치로 돌아갔을 때 또 어떤 소용돌이가 될지 모르는 그런 엔딩을 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 장면에서 뭔가 설렘뿐만 아니라 약간의 아련함과 슬픔도 동시에 좀 느껴져서 그 감정이 뭘까 좀 궁금해지게 만드는 여운이 깊은 엔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넘겨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네, 저쪽 사이드에 앉아 계신 분? 네, 저는 오후의 손님 김예일 감독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사운드적으로 되게 멜로디컬한 BGM 여기 있어요. 사운드적으로 멜로디컬한 BGM을 사용하시기보다는 좀 효과음적인 BGM을 많이 사용하셔서 되게 장면 긴장감이 느껴지거나 몰입감을 더 줬다고 생각하는데 좀 이런 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사운드 작업을 하시게 된 계기라든지 생각 같은 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저한테 이제 이번에 오해손님 만들 때 영화 음악이 향신료처럼 느껴지길 바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 한국 음식을 먹고 있지만 베트남 향신료를 넣으면 맛이 되게 오묘해지고 레이어가 다른 독특한 레이어가 생기는 것처럼 이 음악이 이렇게 막 멜로디나 이렇게 이 영화 보통 이런 영화에 쓰이는 음악의 어떤 그런 흐름보다도 이렇게 향신료 같은 느낌으로 좀 작용을 하길 바래서 약간 이질적인 느낌의 톤을 음악 감독님이랑 찾으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었었고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두 사람이 하루에 약간의 로맨스가 있는 서사이지만 종은이가 아무튼 이 영화 내내 사실은 마음이 편안하고 릴렉스된 상태가 아니라 내내 눈치 보고 긴장하고 있고 굉장히 감각이 열려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음악이 그 어떤 멜로의 장소를 주기보다도 긴장감의 장소를 주는 방식으로 사용되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네, 제일 앞줄 오른쪽 끝에 앉아 계신. 네. 새 작품 너무 잘 봤고요. 저도 김유리 감독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뭐 방금 말씀해 주신 것도 있지만 저는 영화를 보는데
준경 선생님이 좀 많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그때 뭐 드림 시퀀스 해가지고 갑자기 깨어나서 막 그런 것도 있고 전체적인 뭔가 촬영 기법이 되게 타이트하게 가져가면서도 막 핸들도 막 쓰고 뭔가 그 분위기가 그때 홍콩 당시 찍었던 그 왕가위 감독님처럼 뭔가 이렇게 그 좁은 공간을 약간 그 좁은 아파트 안에서 또 다른 공간을 촬영 기법으로 만들어낸다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너무 잘 어울리고 뭐 조명 같은 것도 좀 현실적이지 않게 약간 조금 막 더 오렌지한 라이트 쓰면서 하셨던 것 같은데 그것들을 이제 말씀하셨던 음향 레이어와 같이 어떻게 쌓아오시려고 뭐 혼자서 고민하시고 촬영 감독님이랑 고민을 하셔서 이렇게 만들게 됐는지 그 생각했던 과정들이 좀 궁금합니다. 저는 또 오후에 손님인 것처럼 오후라는 시간대가 되게 중요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새벽에 뭔가 느끼는 어떤 장소가 있다면 저는 이 장소가 종훈이한테는 오후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랑 다른 시간의 밀도와 어떤 호흡 속에서 얘는 혼자 이 방 안에서 있는 외로움이나 권태이기 때문에 낮 시간이 주는 게 종훈이한테는 되게 따갑고 뭔가 좀 뭔가 너무 눈부시고 또 하루고 막 이런 느낌을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좀 조명 감독님이랑 촬영 감독님이랑 얘기를 해서 하이라이트도 굉장히 좀 오버되도록 촬영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촬영적인 것들은 이게 아무래도 제한되고 좁은 공간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그런 것들 고민했던 것 같아요. 어쩔 땐 카메라가 직접 다가가고 어쩔 때는 줌을 하기도 하는데 주은이가 그러니까 뭔가 보고 있을 때, 지켜볼 때, 그러니까 좀 관조적일 때는 카메라를 줌으로 하면서 그걸 좀 인위적으로 그걸 표현을 했던 것 같고 조은이가 지금 이 상대방에서 감정적으로 진짜 닿고 있을 때 얘가 느끼는 거를 표현할 때는 직접 걸어가면서 거리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해서 그런 것들의 차이나 그리고 밥 먹을 때도 이렇게 언제 이렇게 패닝하는지 이런 것들도 좀 촬영 감독님이랑 되게 섬세하게 조정을 하려고 했던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뭔가 레퍼런스로 삼은 작품 같은 거 있으신가요? 그 한 영화를 통으로 레퍼런스로 했다기보다는 그 대화 밥 먹는 씬에서는 스펜서 같은 것들을 좀 참고를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게 다가가거나 줌하는 것들은 펀치 드렁크 러브를 좀 그러니까 그 영화는 제 영화랑 되게 다른 느낌이지만 되게 보면서 이럴 땐 이렇게 다가가면서 표현하는 게 되게 매력적일 수 있겠구나라는 거라든지 사운드적인 부분에서도 사운드의 편집을 이렇게 하는데 이런 느낌이 그래서 좀 영화의 전반적인 어떤 큰 컨셉을 가져왔다기보다는 그런 것들 이렇게 뜯으면서 많이 좀 여기로 이렇게 어울리는 것들을 가져오고 이렇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또 다른 질문 앞줄에 하늘색 셔츠 입으신 분 제일 앞쪽에 굉장히 너무 인상 깊게 봤고요. 저는 김연아 감독님과 김유리 감독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우선 엉겅퀴 사랑 속에서 다른 부분도 인상적이었지만 저는 색감하고 그 중간중간 등장하는 그림들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혹시 글을 쓰실 때 그 그림 작품들을 보고 영감을 얻으셔서 쓰신 건지 아니면 그 시나리오 작성하신 후에 그에 맞는 그림들을 찾아내셨는 건지 조금 궁금했었고요. 그리고 오후송에서는 주인공들 간의 그 텐션이 나른하면서도 긴장감인 텐션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돼서 좀 되게 인상 깊었는데 혹시 별도의 연기 디렉팅을 어떻게 하셨는지도 궁금했고 그리고 두 배우의 캐스팅 과정도 궁금했습니다. 일단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말씀해주신 그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레퍼런스로 삼았던 오바이시 노부이코 감독의 이모션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사파들이 있는데 그 사파들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여기 사파 감독으로 들어와주신 감독님께 좀 비슷한 느낌으로 좀 동화 느낌으로 의뢰를 드려서
그 느낌으로 영화를 다 만든 후에 영화 톤과 좀 맞춰서 작업을 드렸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저기 나혜진 배우님이 또 와 계시는데 잠깐 인사해 주실까요? 네. 애진 배우님 제가 전주 국제영화제 때 오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단편 영화 보고 거기서 이제 그 매력적인 이미지셔서 이제 연락을 드렸고 지연 배우님은 어느 날 그냥 지연 배우님 어떤 사진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냥 이 사람이 호재 그 자체인 것 같다는 느낌이 너무 들어서 지연 배우님한테 이제 연락해서 두 분 다행히 감사하게도 이제 이렇게 작업을 해주셨게 됐고요. 이제 연기 디렉팅은 두 분이 너무 그냥 너무 잘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뭘 할 게 없었지만 그런 재미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현장에서 그냥 촬영하고 있지 않을 때 그냥 이렇게 준비하고 계실 때 애진 배우님이 막 혼자서 이렇게 그냥 자기도 모르게 하는 행동들이 막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거 보면서 예를 들면 엔딩쯤에서 이렇게 그 쓰레기봉투가 아니지 그 편의점 봉투 그거 이렇게 내려놓으면서 이렇게 밖을 보는데 영화 내내 그런 장면이 저한테 되게 중요했는데 그런 것도 쉬는 시간에 혼자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하셨다라든지 그래서 이런 거 너무 좋다 해주셨으면 좋겠다. 또 그 차 장면에서도 그 원래는 이렇게까지 CD를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만지진 않았었는데 그 장면도 애진 배우님께서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자유롭게 계시다가 그런 모습 보고 이런 것들도 너무 재밌는데 그래서 이렇게 좀 오히려 이렇게 쉬는 시간에 애진 배우님 혼자서 이렇게 현장에서 뭔가 느끼고 계시는 모습들에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좀 되게 가져오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되게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다른 작품 배우님들도 와 계신 것 같은데, 네, 소개, 일어나서 잠깐 인사해 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네. 저 엉겅퀴사랑 저희 마도 역할 맡아주신 안민영 배우님하고, 네, 그리고 옆에 제이 역할 이찬희 배우님, 그리고 옆에 미술 감독 해주신 윤수지 미술 감독님, 네, 그리고 또 연출부원 김영태 혹시 보면은 팀원들은 오지 못했으면 아쉽겠네요. 네네, 아쉽습니다. 네, 잘 봤다고 전달해 주시고요. 그럼 지금 시간이 별로 많지 않아서 한 질문 정도 못 받을 시간인가요? 네, 죄송합니다. 그 질문 있으신 분 SNS 배우 홈폰 소개를 죄송합니다. 그 아비게일 역할 맡아준 홍다혜 배우님 계신데 죄송해요. 네, 그러면 이것으로 아쉽지만 자리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한 분씩 인사 말씀 들으면서 자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첫 프리미어 상영인데 이렇게 주말에 귀한 시간 내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사실 미장센 영화제라서 너무 부담을 많이 갖고 왔는데 이제 질문도 되게 다양하게 받게 되고 그리고 너무 좋은 영화들과 같이 상영하게 돼서 너무 좋았고요. 네, 다른 영화도 즐겁게 감상하시다가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제가 너무 떨려서 말도 이상하게 이해 부탁드리고 저도 이렇게 같이 상영한 작품들과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또 열심히 해서 얼른 다시 만나뵐 수 있도록 열심히 영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까지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말씀드려요.